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기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현재 원전이 굉장히 훈풍을 불고 있죠. 그에 맞춰서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,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어떠한 기사가 나왔냐면 이 원전 관련된 투자를 늘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정부의 정책으로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금, 정책 지원금이죠. 이 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소기업 역시 150억 투자를 해서 산업을 더 돕겠다. 현재 원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전 산업 부분에서 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술에게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겠죠. 자, 그래서 금일 시간에는 이 누적 수급부터 파악을 해보고 현재 이 계속되는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환의 시점이 조금씩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적인 흐름까지 앞으로의 방향성인 측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대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은 누적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죠.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달치로 보게 되면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원전 업황 회복세, 이 글로벌 정황 역시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, 이러한 매집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해줬다면 향후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한전 KPS가 이 제2의 바라크아 신화의 주역이 되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이 팀코리아의 일원이죠. 한전 KPS가 현재 이 체코 신규 원전 이 건설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팀코리아의 구성원인 이 투산 에너빌리티도 관련된 수혜를 얻겠죠. 그래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우리 기술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해외 원전 수주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 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러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 강한 상승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최근에는 수산 인더스트리가 또 한수원과 이 신한울 3, 4호기에 이 기자재 품질 검사 용역 계획을 체결을 또 했습니다. 계속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관련된 원전의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수산 인더스트리의 이 100% 자회사 이 수산 ENS, 자, ENX 역시 지난해 4월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500억 규모의 신한울 3, 4호기 안정등급 제어기기 계약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에도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. 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죠.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인데 결국에는 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여기에 더해서 이 K 원전 지원책이 지속이 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이 민간부터 이 공공기업의 해외 수주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가 이 체코부터 이 루마니아 또 폴란드 영국 등에서의 추가적인 수주가 성공할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. 현재 원전 업계는 해외 원전 수주 물꼬가 트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정이 되면 향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존재를 하겠죠.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과 같이 지금 해외 원전이 나오는 것들은 이 팀코리아 차원에서 다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해외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중소협력사들도 일감이 늘어나게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이 정부의 정책 지원금이 늘었다. 그리고 에너지 장관들이 원전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하락을 했죠. 하지만 이번 정부는 원전을 또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세워나가는 상황입니다.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총선이 4월로 다가온 만큼 다시 한번 원전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지난 22일 같은 경우에는 민생 토론회가 있었죠. 자, 그래서 3조 3천억 규모의 원전 일감, 또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략 4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전 강국의 어떤 위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국제에너지기구의
회의도 있었죠. 여기서 원전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했는데 이 환경을 위한 이런 회의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이 잠재력을 인정을 했습니다.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짓거나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탄소가 배출이 되지만 이 핵분열할 때는 탄소가 안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때는 탄소가 배출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물론 이 사람마다 이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글로벌적인 동향 자체가 현재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가격대는 1297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구간에 놓여 있는 거죠.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? 이 수렴의 형태에 놓여 있다. 자, 그래서 이 수렴의 형태 이후에 이 발산 혹은 하락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을 고려할 때 이 상승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. 자, 이 부분은 가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. 자, 그래서 해외 원전 수준 가시화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고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도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이 원전 4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다. 왜냐하면 세대는 이 원전 구조적인 특성상 이 짝수로 하는 게 짝수로 짓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더 싸기 때문에 이 4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,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현실화되면 관련된 모멘텀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매물대는 계속해서 이 1400원 구간에 많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